안녕하세요.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전기차 EQS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한 EQS는 450 플러스 AMG 라인으로 1억 7,70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EQS 450 플러스는 아주 고가의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른 전기차보다 월등하게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는데 1박 2일 동안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기 전에 촬영할 부분이 많아 세차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QS의 디자인은 곡선 위주의 디자인과 보닛과 루프 라인이 기존 차량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라인과 비율로 되어 있어 공개된 이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터 살펴보자면 에어컨 작동을 위한 에어 인테이크를 제외한다면 구멍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공기 저항을 위한 디자인이 돋보였는데 실제로 EQS의 공기 저항 개수는 0.20cd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보다 더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가지고 있고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제일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자랑합니다. 주간 주행 등의 디자인은 새롭게 출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들과 비슷하게 3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간 주행 등에는 기존 멀티빔 라이트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디지털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야간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라이트의 밝기 및 비교는 잠시 후 편의 사양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은 구멍은 다 막혀 있으면서 중앙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 그 주위에는 작은 벤츠 마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히트펌프 및 공조기 작동을 위한 에어 인테이크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있습니다. 옆면은 독특한 라인들이 돋보이면서 5.2m가 넘는 차의 길이가 실감이 되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극단적으로 짧은 보닛의 길이는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흡사 곤충의 입이 생각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A필러에는 EQS 배지가 있으며 팬더에는 워셔액을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작게 느껴지고 도어 손잡이가 상황에 따라 정동으로 작동하며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도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아주 르러한 라인을 보여주는데 트렁크 라인 끝에는 작은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의 패밀리 룩을 따르고 있는데요. 길게 일자로 이어진 후미등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고품질의 LED를 사용하였으며 야간에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여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는데 후미등 아래에는 450 플러스 배지가 있으며 벤츠 엠블럼은 후방 카메라도 작동하고 트렁크 버튼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퍼 양 끝에는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으며 범퍼 하단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퓨저가 있습니다. 휠은 앞 265, 40, 21인치, 뒤 265, 40, 21인치에 EQS 전용 AMG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EQS에는 하이퍼 스크린 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2열 모니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된 실내 디자인은 그 어떤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디테일이 돋보이는데 손풍구와 도어가 닿는 부분의 디테일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황에 맞게 색이 변하는 부분까지 같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실내 디자인의 디테일을 감상하고
야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EQS450 플러스 AMG 라인의 실내 디자인 구성은 12.3인치 올레드 계기판, 17.7인치 올레드 센터페시아 모니터, 12.3인치 LCD 조수석 모니터,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금속 페달, 금속 발광 도어 스커프, 엔트러사이트 우드 트림, 스포츠 가죽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올레드 계기판은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디센트, 스포츠,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MBUX가 장착되었던 차량들은 계기판 디자인이 화려하긴 했지만 너무 많은 정보와 약간 느린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불편하였다면 EQS의 계기판은 올레드 특유의 선명한 화질과 블랙의 깊은 표현이 만족스럽고 특히 애니메이션들이 부드러우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디테일이 돋보이고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르며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정보의 양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 테마는 지도의 축소 및 확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주며 보조장치 테마는 실제 주행 중인 도로의 상황과 차선, 터널의 인식, 주위 교통까지 표시해줘 세련되고 기능들이 작동할 때 자세하게 알려주는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계기판의 각도가 조금 누워져 있어 계기판을 보는데 약간 이질감이 들지만 적응이 된 이후에는 주행 중 계기판을 보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17.7인치 올레드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으며 8개의 CPU 코어와 24기가 램이 장착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앱을 설치하기 위해 고사양 컴퓨터를 장착해 둔 것 같습니다. 밝기나 화질은 올레드로 되어 있다 보니 아주 만족스럽고 모니터의 크기도 지금까지 판매 중인 차량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모니터의 크기만 크고 거기에 맞는 UX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하이퍼 스크린에 올리는 UX를 만들어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콘이 쉽게 터치할 수 있게 큰 크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고 차량의 기능들을 간소화하여 한 메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특히 공조기 조작도 아날로그 버튼만큼은 아니어도 큰 크기와 빠른 터치 반응 덕분에 실제로 주행하면서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불편한 점은 거의 없어 하이퍼 스크린의 MBUX는 계기판의 테마와 더불어 메르세데스 벤츠가 UX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쓴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올레드의 단점인 버니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한데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아주 많은 개선이 돋보였는데요. 기존 수입차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비게이션은 BMW의 내비게이션이었는데 EQS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은 더 깔끔하면서도 정확하게 길 안내를 내줘 BMW의 내비게이션보다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검색 속도도 아주 빠르고 주변 전기 충전소도 쉽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지만 전기 충전소의 실제 충전 속도와 다른 50kW라고만 표시되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목적지 도착 후 남은 배터리 용량,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방지턱,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휴게소 지도, 졸음 쉼터 지도, 신호등까지 알려줍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 어느 브랜드의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보기 편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펜의 사양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아주 큰 크기와 선명한 화질 덕분에 아주 만족스러운 시인성을 보여주며 특히 영상을 볼 때는 올레드 특유의 선명한 화질과 블랙의 깊은 표현 덕분에 그 어떤 차량보다도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2.3인치 조수석 모니터는 LCD로 되어 있으며 화질은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12.3인치 모니터와 동일하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을 때는 화면 보호기로만 작동합니다. 사람이 탑승하면 전원 버튼이 생기며 차량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테슬라처럼 EQS에도 게임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행 중에도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날렵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타공이 되어 있어 잡는 느낌이 만족스러웠으며 스티어링 휠의 버튼 조작감은 버튼과 터치로 작동하고 터치의 반응도 아주 빠르고 버튼의 조작감도 묵직하여 고급스러웠지만 에어백은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처럼 레버로 되어 있어 디자인은 다소 아쉽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만큼은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기어 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실내 재질은 1억 7,7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만족스러웠지만 S클래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실내 디자인 대부분이 하이퍼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우드 트림이 장착되는 부분은 센터 콘솔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는 곳이나 손에 닿는 곳 어디든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도어 창문 버튼을 제외한 버튼들이 하나의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 버튼을 누를 때 조작감은 좋지 않았으며 특히 시트의 기능을 사용할 때는 너무 저렴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단색과 13개의 멀티 컬러를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고 무빙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화려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는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차에 탑승을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흰색으로 작동하고 시동을 걸면 운전자가 선택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바뀌는데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자연스럽고 주행 중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변하는 에너지 사인을 선택하면 가속을 하거나 회승제동을 사용할 때 상황에 맞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움직이며 위험한 상황이나 주차를 할 때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켜지는 점까지 앰비언트 라이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 야간에 탑승자가 차에 가까워지면 사이드 미러에서 벤츠 엠블럼이 점등되고 도어 캐치에서도 라이트가 점등되어 탑승객을 환영해주며 도어를 열면 메르세데스 벤츠 발광 도어 스커프가 반겨주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팔을 뻗으면 자동으로 실내등이 켜지는 점까지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는데 이제 조명 회사는 아우디가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인 것 같습니다. 1열 시트는 일반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억 7,700만 원이라는 가격에 어울리지 않는 가죽 재질도 아쉽지만 시트 조절 버튼이 터치식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사용할 때 손이 아파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기본 전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앞뒤,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조절폭이 다양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워크인 스위치를 지원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도 조작이 가능하며 유리창도 끝까지 내려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조금 단단하지만 체형에 맞게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여 장시간 주행을 해도 피로도는 거의 쌓이지 않고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여 운전 중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를 풀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몸을 어느 정도 고정해줘 만족할 만한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 시트도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시트의 각도 및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아주 여유로웠는데 특히 바닥에 앉아도 될 만큼 다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공간을 비교를 하자면 S클래스 숏바디보다 넓고 롱바디보다는 좁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쿠션이 1열과 비슷하게 단단하지만 시트의 각도와 요추 받침대를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적절한 위치에 팔걸이 덕분에 몸을 확실히 고정할 수 있으면서 태블릿을 이용하여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을 바꾸거나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탑승을 하여도 피로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시야는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지만 거슬리지 않고 2열 창문도 끝까지 내려가 답답하지 않았지만 햇빛 가리개와 소프트 클로징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의 편의 사양은 디지털 라이트, 오토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마사지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1열 무선 충전기, 2열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선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부메스터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의 밝기는 멀티빔보다 더 밝아졌으며 차에 대한 반응도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야간 주행을 할 때 다른 차선에 차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차가 가까이 있을 경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사양등에서 하양등으로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멀티빔 라이트도 세세한 조절이 인상적이었지만 디지털 라이트는 멀티빔 라이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빛이 앞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벗어나면 바로 사양등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시각적인 만족도도 물론이고 야간 주행을 하는데 피로도를 대폭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도 훌륭하였습니다. 기존 독일 브랜드 중에서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는 BMW의 X5 이상 차량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이번 EQS 450 플러스도 BMW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차의 인식은 물론 차선 중앙 유지도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자동 차선 변경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만 작동하고 실선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자동 차선 변경을 할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에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와 깊은 코너가 있는 램프에서 꽤 높은 속도로도 차선 중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 어느 브랜드보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는 크다고 유명한 BMW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2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테마는 계기판과 비슷하게 5가지가 있으며 최소, 스포츠, 기본, 증강현실, 에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최소는 속도계만 표시해주고 스포츠는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속도 및 흥지값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기본은 증강현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며 증강현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주위 교통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기능을 사용할 때나 길 안내를 증강현실로 안내해줍니다. 특히 길 안내를 받을 때는 어느 차선으로 변경해야 할지 아주 부드러운 그래픽으로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려주는 점은 그 어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과 시각적인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과속 카메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에코 디스플레이는 주행하는 동안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를 평가해주며 급과속 및 급제동만 안 한다면 별 5개는 금방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열선 시트는 시트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과 목 부분까지 열선이 작동하고
전좌석 마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마사지의 강도는 볼보 차량이나 일반적인 차량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실내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1열에서 2열의 공조기 온도까지 조절이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무선 충전기는 1열과 2열에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주 넓어 시야는 만족스러웠지만 열고 닫을 때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정동으로 작동하며 공간은 610리터로 아주 광활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는 조금 힘들지만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이 되며 시트 폴딩을 할 경우 약간의 턱이 있어 평탄화가 필요해 보이지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왼편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트렁크 하단에는 모바일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프렁크는 없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주간과 야간에 상관없이 아주 좋은 화질을 자랑하며 주위를 3D로 볼 수 있어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만족스러웠지만 실제로 주차를 할 때 스티어링 휠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너무 빨리 바뀌는 점은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과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광활한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어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애플 카플레이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디오는 15개의 스피커와 710W의 출력을 자랑하는 부메스터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3D 음정 효과 및 저음, 죽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여전히 저음과 중저음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기존 부메스터 오디오보다 체감되는 소리의 크기가 약 1.5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고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